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21위에서 30위를 소개해드리는 지난 영상에 이어 11위에서 20위까지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여행지들은 US 뉴스 애누얼 리포트에서 일반인들의 투표 점수와 편집자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위 호주 시드니. 시드니는 느긋한 해변 마을이자 남반구 최고의 서핑 장소이며 랜드마크와 액티비티를 자랑하는 번화한 대도시입니다. 상징적인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본다이 비치에서 파도를 타거나 더 록스와 달링 하버와 같은 트렌디한 지역을 탐험하거나 시드니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이 활기찬 도시가 호주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해변, 최고급 레스토랑과 바 외에도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도시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드니 하버브리지 등반과 같은 가슴 뛰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긴장을 풀고 싶은 방문객들은 푸지나 멜리비치에서 느긋한 하루를 보내거나 왕립식물원에서 평화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드니에서는 조각상과 바람의 축제, 나이트 누들 마켓과 같은 다양한 계절별 축제와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럭비 경기를 즐기거나 도시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하든 시드니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19위 카리브의 세인트 루시아. 숲이 우거지고 때묻지 않은 세인트 루시아는 모든 종류의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휴가객 중 음악 애호가들은 봄철 세인트 루시아 재즈 앤 아트 페스티벌을 즐깁니다. 아드레날린 중독자들은 더 피톤을 등반하거나 최신 지역의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을 타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섬의 해변 중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외딴 리조트 중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신혼 여행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인트 루시아는 카리브해에서의 휴가를 위해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빛깔의 수프리에르 일출을 즐기며 아침을 시작하고 그로스 아일렛을 따라 저녁 댄스 파티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섬에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18위 스페인 바르셀로나. 다채로운 구엘 공원의 경치 좋은 산책로에서 발이 기틱의 낭만적인 좁은 골목과 해변가의 나이트클럽부터 수십 개의 신성한 교회와 경이로운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바닷가에 있는 이 도시는 모험가, 커플, 파티 애호가, 문화 애호가 등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해변도 붐비지만 모두의 관심을 끄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액티비티는 레스토랑과 나이트클럽, 활기찬 보행자로 가득한 일련의 좁은 거리인 람블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도 둘러봐야 합니다. 가우디는 카사밀라, 카사바티오,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쇼핑 현장과 이 지역의 절묘한 음식과 와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제안하는지 알겠죠? 이 지역을 둘러보려면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가이드 투어 중 하나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17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 대해 듣는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홍등가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과 해시씨, 마리화나와 같은 대마초를 판매하는 커피숍 같은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느 순간 훌륭한 인도네시아 식사 황혼의 운하 옆을 산책하거나 라인 리틀 스트리트의 부티크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당신은 많은 여행자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흥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젊은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스테르담은 두 사람만을 위한 낭만적인 휴양이나 아이들과의 교육적인 여행으로도 이상적입니다. 운하의 미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부터 안네 프랑크의 눈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까지 다양한 명소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소용돌이치는 표현주의를 탐험하는 것부터 널찍한 본델 파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까지 암스테르담은 다양한 여행자의 취향에 맞습니다. 16위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모든 여행자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동쪽 해안을 껴안고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북쪽의 케이프 요크에서 남쪽의 번다버그까지 2896km 이상 뻗어 있습니다. 약 2900개의 산호초와 600개의 섬, 15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있는 이 산호초는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산호초를 방문하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호초의 북부는 케이프 요크 반도에서 케언즈까지 이어지며 많은 산호초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케언즈는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산호초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란다 관광철도와 케언즈 식물원과 같은 자체 명소를 자랑합니다. 하틀리의 악어 모험과 야생동물 서식지 포트 더글라스와 같은 다른 명소도 산호초의 최북단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더 내려가면 타운스뷰가 해밀턴 아일랜드 화이트 헤븐 비치가 있는 휘트 선데이 아일랜드의 산호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자리 해안과 프레이저 섬 사이에는 에얼리 비치와 심각한 산호 백화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산호초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기로 결정한 곳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쿠버 마스크를 통해 해양 생물을 바라보거나 열대성 바람이 돛을 펼치게 하거나 비행기에서 산호초를 감상할 때 탐험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합니다. 15위 캐나다 밴프. 스위스 스키 마을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싶지만 유럽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밴프를 고려하십시오.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인 밴프 국립공원은 남동쪽 경계 근처에 있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밴프는 캠프장에서 거칠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멋진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행자를 위한 곳입니다.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스키를 타고 노케이 산을 내려가거나 후두스로 알려진 거대한 석회암 기둥으로 하이킹을 하거나 스토니 스코 마운틴의 정면을 스크램블하거나 킬리 크릭을 따라 자전거를 타보세요. 지치면 아늑하고 따뜻한 리조트로 가서 들소 고기로 많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일정이 없는 날에는 고급 리조트를 떠나 밴프 시내의 상점과 레스토랑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밴프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14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 수십 개의 리조트, 맛있는 프랑스 요리 등 타히티는 신혼여행지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변 애호가들은 종종 타히티의 모래사장을 지나쳐 보라보라의 상하빛 해안을 선호합니다. 목가적인 명성과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타히티는 낭만적인 휴양지라기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히티를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은 모래사장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프랑스 크레페는 타히티식 쿠아송 크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군도의 아름다운 이중성을 실현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타히티입니다. 이곳에서는 섬의 수도인 파페에테에 기발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118개 섬 중 가장 큰 섬인 타히티는 작은 육교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두 개의 분리된 섬으로 불립니다. 타히티 누이는 파페에테를 볼 수 있는 더 큰 북부 지역이며 타히티 이티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한적한 곳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타히티의 어느 곳에서나 일주일을 보내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따뜻한 물, 울창한 정글 및 호화로운 리조트로 인해 방문할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13위 뉴질랜드 남섬. 이 지역의 유명한 모험 여행지와 꿈결 같은 고산 모험, 다채로운 하이킹 코스, 최근 팬데믹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치유적인 탈출구를 찾등 뉴질랜드 남섬은 모든 여행자를 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입국 통제를 한 지 2년이 지난 2022년 7월에 국경 제한을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꿈꾸던 버킷리스트 여행을 계획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마오리어로 테와이포우남으로 알려진 이 섬은 오스트랄라시아 최남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태평양, 서쪽에는 태즈먼 해가 있습니다. 북섬보다 지리적 크기는 크지만 인구는 적은 이 여행지는 넬슨 지역의 깨끗한 황금빛 모래사장에서 시골 오타고와 사우스랜드의 험준한 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문객들은 와인 산지, 마오리 문화체험, 할리우드 촬영 장소부터 서던 알프스 산맥의 숨막히는 중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섬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멋진 경치를 하나씩 내려다보며 경치 좋은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창가 좌석은 필수입니다. 12위 중남미 코스타리카. 많은 사람들에게 코스타리카의 매력은 울창한 열대 우림과 때묻지 않은 해변, 풍부한 야생 동물에 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풍경과 큰 부리새에서 원숭이, 제규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활화산을 하이킹하고 구름으로 덮인 열대 우림을 통과하는 짚라인을 타고 따뜻한 청록색 바다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작지만 다양한 열대 낙원에서는 짜릿한 야외 활동이 풍부합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은 울창한 정글을 돌아다니고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고운 모래를 가로질러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 리치 코스트가 제공하는 모든 화려함에 감탄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작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코스로 알려진 주민들은 종종 캐치프레이즈인 프로바이더를 암송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코스타리카의 중앙 국제 수도인 산호세에서 모래가 많은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순수한 삶에 몰입하려면 긴장을 풀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감상하세요. 라파스 폭포 정원에서 우아한 나비를 만끽하고 기념비적인 아레날 화산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고 푸에르토 비에오 데 탈라망카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거나 니코야 반도를 따라 야자수 아래 해먹에 앉아 휴식을 취해보세요. 우리는 당신도 순수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위 태국 푸켓. 새하얀 모래와 청록색 바다, 서피함 절벽이 태국 남서부 푸켓 섬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다만 해로 둘러싸여 있고 방콕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섬은 숙박시설에서 스파 트리트먼트와 보트 투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표가 붙어 있는 작은 낙원입니다. 열대의 매력과 함께 푸켓은 풍미 가득한 요리와 대중적인 종교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유혹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각 명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여행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 애호가라면 소위 도그 재단에서 구조한 고양이와 개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US 뉴스에서 선정한 11위에서 20위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위에서 10위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